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철수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7%를 돌파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리기를 다음 주면은 안철수 지지율이 17, 8%로 갈 수가 있고 또 20%를 뻗기게 되면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대선판이 벌어진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찍 왔네요. 안철수 지지율이 17%를 돌파했다. 이거는 이유가 하나예요. 이재명, 윤석열이가 너무 혐오적이고 한 놈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공약을 발표하지만 사기꾼이고 한 놈은 또 그 원고를 읽어가면서 공약을 발표하지만은 그걸 알고 발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도덕성에 걸려 있고 공정과 상식을 배반한 윤석열과 이재명이란 것이죠. 안철수의 지지율은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현실로 왔고 이제는 현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지지율이 20%를 벗기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대선판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FM 코리아를 중심으로 또는 윤석열, 대깨윤 또는 이준석을 미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철수 죽이기에 들어가죠. 20대 남자애들이 30대 일부하고 그건 무망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을 떠난 지지표들은 윤석열한테 온전히 안 돌아갑니다. 한 달 전, 보름 전, 두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이 이탈한 중도 2030과 개혁보수층은 윤석열을 안 돌아가고 사표가 될 확률이 많다. 근데 요새 근래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몇 프로씩 뛰고 있죠. 그 20대 남자애들이 좀 몰려가서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대선판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도층이고 무당층이고 지금 안철수한테 가는 표들이 거의 중도 무당층도 있고 또 보수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개혁 보수층들이 안철수를 일부 옮기고 있다. 물론 이재명이 이탈한 사람들도 일부 가고 있다 하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고고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보시겠지만은 고고TV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헛소리 안 하고 개소리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방송이고 팩트만 가지고 방송하며 거기에 고고TV의 경험과 직관과 현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민사회의 저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반드시 내 쓰레기 우파 유튜버는 동영상마다 넣을 거야.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의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하고 또 지랄 발공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는 요번에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안철수는 요번에 끝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면 날아가는 건 윤석열이다. 지난 대선 때 19대죠. 19대 대선 때 문재인이가 41.2%인가 얻었고 홍준표가 23% 얻었고 안철수가 21% 얻었고 유승민이가 약 7% 얻었어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를 하면 50%가 넘어요. 50%가. 그래서 단일화를 요구하나 본데 여기서 요번에는 유승민은 빠집니다. 그리고 유승민 표는 절대 윤석열을 찍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그 대깨윤들과 TK 노인네들과 6070, 80들이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민심을 이반한 당원표로 얻었죠. 그거 효과 없어요. 전 그때부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죠? 민심에 의해서 윤석열은 선택되지 않을 확률이 많은데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그러면은 지금 그 오늘 발표한 것도 보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42% 나와요. 깨질 확률이 없어요. 오만 사기와 오만 거짓말을 해도 그들은 뭉쳐서 문재인 보호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35%에서 39%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게 다 결집된 거예요.
그럼 윤석열의 지지율은 25%뿐이 안 돼요. 공고한 지지율은. 그건 늙은이들이에요. 늙은이들과 우파 유튜버 세력들인데 이번에 안철수가 다음 주에 만약에 지난 대선 안철수의 지지율 21%를 뻗기면은 폭풍이 불어올 겁니다. 폭풍이. 응? 3분지계로 가면은 무조건 윤석열이가 지는 결과가 나와요. 안철수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안철수가 20% 이상을 넘겨버리면은 폭풍이 불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무능력자로 찍혔어요. 이재명은 사기꾼과 양아치로 찍혔고 후반부에 그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나도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JTBC에서 가면 토론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왔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더 라이브에 나오는 KBS 더 라이브 그 시사 프로그램이죠. 거기에는 김준일이라는 좌파 경향신문 출신 좌파 애가 자주 나오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대표 스피커가 김준일이고 국민의 쪽에서는 보니까 이준석이가 가면을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준석이 맞아요. 말투가 똑같고 음성 변조는 했지만은 왼쪽 손목에 전자시계 2,000원짜리 차고 있더라고. 끊임없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하면 안 된다 하고 외치던데 이준석 위험해요. 그렇게 하다가. 당대표면은 그런 토론 프로그램에 가면 쓰고 나올 리는 없어요. 그거 오버하면 안 돼. 이준석이는 지금. 응? 당대표면은 선거운동 도와주고 그냥 당사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나 하고 그러면 돼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국민의힘에 인플루언서 스피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늙은 꽁통하고 초선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데리고 무조건 윤석열을 외치니 이준석이가 나서는 꼴인데 그런 데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안철수한테 말하기를 안철수는 양보할 때는 안 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때만 한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안철수는 공약도 없이 윤석열의 이탈한 표만 가져가고 안철수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약을 패면서 틈새를 파고드는데 그 효과 없다. 안철수는 중도 확장이 없을 것이다. 제가 저번 주부터 안철수 방송을 하죠. 안철수의 중도 확장증이 제일 커요. 3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갖다가 멸시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 그러면은 이준석도 위험해져요. 전 이준석을 지키려는 입장이니까 더 심한 말을 못하겠는데 그리고 홍준표도 자꾸 나오죠. 이준석이가 안철수 선긋기는 단일화를 대비한 작전이다. 틀렸어요. 안철수 이번에 단일화 안 합니다. 제가 볼 적엔 안 해요. 제가 어제 더 라이브에 보니까 안철수가 출연했더라고요. 엄청 웃었어요. 저 안철수 그 순진성에 대해 가지고. 근데 많이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정교해지고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정교해지고 정치적인 발언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더라고요. 안철수의 문제성이 독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꼭 바보같이 보이고 너무 순진하게 보인다는 거죠. 요번에는 그게 안철수의 그 모습이 안철수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요번에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겁니다. 왜? 윤석열과 이재명이 너무 사기적인 양아치 면모를 갖고 있으니. 뭐 구정 전에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뭐 양자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내가 지지율이 2자리인데 나를 무시하냐? 너희들 양당 기득 정당에서 말이지 날로 처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응?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철수한테 팁을 주면은 그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하는데 너무 관심 두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라. 둘 다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은 국민은 더 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그냥 안철수는 공약만 제대로 발표해라. 지금 3명의 공약 중에서
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는 거짓말 공약 그냥 돈만 풀어주는 공약이 다 나오고 있죠. 그죠? 거기서 또 그 쇼를 한다고 이재명은 미래 버전이라는 걸 자꾸 내고 오오오 신경제 정책 내놓고 윤석열은 말이지 무조건 그냥 그 이재명의 한 정책을 다 뒤집고 원상복귀시키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의 공약이 지금 최고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연금 계획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연금 계획 하나만 패고 들어가면은 안철수는 부상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장을 안 해서 일자리가 없는 거고, 응?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을 제대로 미래 산업을 제대로 확장 못 시키는 게 문제니까 그게 안철수도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 계획이 하도예요. 공무원 계획과 연금 계획이. 그걸 안철수가 잡았어요. 미래 산업 확장, 연금 개혁, 그 다음에 성장 정책. 이재명의 성장 정책은 그거 사기야, 사기.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냥 싹 죽여버릴 거야. 자본가들과 자산가들을. 윤석열이 모르고. 윤석열이 앞으로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빠지는데요. 당장 내일 모레 김건희 사건이 터질 것이고 김종인을 쳐냈다는 것을 중도 확장성가 또는 옹고집 노인이며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는 김종인을 쳐냈다는 윤석열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은 윤석열을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한 번 더 낙인 찍혀 들어갈 겁니다.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미치겠다 나도.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어제 어떤 분이 김루디아란 분이 한 6개월 만에 10만 원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보내주는데 내가 이런 방송하는 게 싫어 나 진짜 솔직히. 근데 남선호 대표님 때문에 해요. 솔직히 말해요. 남선호 대표님 때문에. 남초록 대표님. 남초록. 자 도표 보시죠. 1월 11일부터 13일 어제까지 발표한 건데 이 놀랄만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37%, 안철수가 31%, 윤석열이가 31%, 안철수가 17%가 되죠. 그죠? 지난주보다 안철수가 2% 올라가죠. 여기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심상정의 표가 5%에서 3%로 떨어지죠. 심상정 이놈아는 허경영보다 안 나와, 허경영보다. 그러니까 심상정 표에서 떨어진 게 그대로 안철수로 갔다, 이렇게 되죠. 그죠? 정의당 애들은 민주당하고 국힘을 현재 스코어는 안 찍죠. 요번에 또 민주당과 합당해버리면 심상정이가 여권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심상정 날라가요. 조국 사태 교훈으로 이건 완전히 날라가. 정의당은. 그러니까 이 도표상으로만 보면은 심상정 2% 떨어진 게 안철수로 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안철수가 15%, 마의 15%라 그러죠. 마의 15% 여론조사에서 15%를 넘기면 대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강구도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1% 올랐고, 윤석열은 5% 올랐다. 이게 이제 20대 남자애들이 가서 지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안철수는 17%로 2% 올랐는데, 17%.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 지지층들은 보수층이 결집을 해요. 보수층이. 지난주에 49%였던 게 이번 주 60%가 가요. 윤석열 지지층은.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20대 지지율도 올라갔고, 20대 지지율이 안철수가 24%, 윤석열이 23%, 이재명 22%, 안철수가 20대 지지율이 1위예요, 1위. 그리고 저기 대전 충청권에서도 안철수가 24%예요. 전체적으로 찔끔씩 올라가고 있어요. 안철수 지지율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특정 집단만 거르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일단 이거 하고 벌써 뭐 14분이 됐잖아요. 그죠? 연령별로 보면은 지금 그 FN 코리아나 그 홍준표를 빨면서 후보 교체 들어가던 젊은이들이, 이대남들이 무조건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지지율 올리고 안철수를 지금 주저앉히려고 안철수를 아주 멸시하고 있죠. 너희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20대 남들이 정치를 배운 게 어디서 배웠냐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파 유튜버 쓰레기 정치권에서 배워서 그래요. 지금 20대 남자애들과 6070이 주로 보는 그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동질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한 번 더 국민은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뭐 논리도 없어. 무대뽀야. 쓰레기 유파 유튜버들은 이준석 죽이자. 처음에 김종인 죽이자 하다가 이준석이 막 사태 나가고 김종인이 막 윤석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김종인 살리고 이준석만 죽이자 하니까 이준석은 못 죽이고 김종인이 튕겨나가니까 김종인 튕겨나가고 쫓아낸 거 그게 최고의 성과다. 이제 윤석열 보호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갖다가 밀자. 이런 덩신들을 봤나. 둘 다 날라가 내가 볼 적에는. 김종인이 안 들어오면 이준석이 날아가는 코스야. 그렇게 해야지 이준석이도 살아. 날려줘야지 산다니까. 지금 보면은 그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만 보시죠. 서울하고 부울경 보면 돼요. 서울, 인천, 경기, 부울경 보면 되는데 똑같아. 서울에 보면은 이재명 35, 윤석열 28, 안철수가 19% 나와. 그 20%에 육박해. 다음 주면 안철수가 20% 붙길 확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울경으로 가도 이재명 33, 윤석열 37, 안철수 13. 그 다음에 남성에서 안철수가 16, 윤석열 33. 여성에서는 윤석열 28, 안철수 17. 거의 전반적으로 찌끔찌끔찌끔씩 올라가고 있다니까. 안철수가 지금 전라만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FM 코리아나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좀비같이 변한 20대들이 무조건 안철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데 뭐 논리가 있어야지. 논리도 없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 늙은애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20대 이놈아들이. 그 윤석열 죽이는 길이라니까. 자식 같아서 내가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20대에서 이재명 22, 윤석열 23, 안철수 24. 1위네 1위? 의견 여부가 20%나 돼. 안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갔어요. 20대하고 30대는 윤석열이한테. 이탈한 세력이. 그게 안철수로 가고 사표가 된다니까. 그 다음 30대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높아. 윤석열 26, 안철수 22. 별 차이 안 나. 40대에서도 별 차이 안 나. 50대에서는 윤석열이가 좀 높아. 그 다음 60대에서도 윤석열이가 많이 높아. 70대에서도 많이 높아. 응? 윤석열의 지지세는 지금 20대 남자애들하고 60대 이상에서 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이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여기서 20%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재미있는 싸움, 재미있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갤럽에서는 단일화를 묻지 않고 3명 후보 중에 그러니까 3명을 2명으로 좁혀서 이재명 대 윤석열 또 이재명 대 안철수를 붙여하더니 이거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안철수가 독보적으로 윤석열을 앞서. 보시죠. 지금 거. 그거 읽어보세요. 그냥. 만약 다음 인물들이 출마한다면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40, 윤석열 42 이거야. 단일화 했을 경우야. 안철수 빼고 윤석열 대 이재명 1대1 하면은 겨우 2% 이겨. 이건 져요. 이런 2% 현상이면 져요. 50% 이상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19대 대선 때 홍준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하면 50%가 넘어. 그땐 탄핵이었는데도 그래. 국정농단 탄핵이었을 때도. 그죠? 그만큼 능력이 없는 문재인이가 뽑혔다는 거예요. 응? 미치겠다 나도 이런 거 방송.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또 하나 남았지. 20분 안에 끝내려니까 힘드네요. 그럼 이재명하고 안철수를 붙였어. 이재명 38%, 안철수 45%야. 7% 차이가 나죠. 7%. 그죠? 근데 이재명, 윤석열은 2% 차이일 뿐이 안 나. 윤석열로 야권 탑을 세웠을 적에. 근데 이재명, 안철수 붙을 적에 7%가 나와.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안철수로 가는 표들이 그러면은 그게 다시 이준석이가 말한 대로 또는 우파 평론가 쓰레기들이 말한 대로 장성철 걔가 말한 대로 안철수로 갔던 지지세들이 윤석열한테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간다고 봐요, 저는. 안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걸 갖고 이번 승부수 걸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3자 구도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가면 좋은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너무 무능, 무식한데. 어? 요새는 그만 자만 오만을 버리고 20대 청년 보좌역들의 말을 듣고 이준석의 말을 듣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옛날 습관 나올 텐데, 그거 말이야, 1200시간, 하루, 일주일에 말이야, 120시간, 그런 거 말이야, 해야 돼, 하고, 놀 때 놀게 해야 돼, 이런 게 나올 텐데, 요번에는 안철수의 순수성과 진정성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순수성과, 그 10년 동안의 정치를 한 절차 탁마성이 요번에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 20%를 안철수가 뽑기는 여론조사가 한 개라도 나오면은 야권은 완벽하게 흔들립니다. 완벽하게 흔들려요. 20분 안에 못 끊었네요. 21분 됐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